자, 페이지 208쪽입니다. 페이지 208쪽이고요. 오늘은 반비례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비례 했어요. 정비례는 x가 2배, 3배 커질 때 y가 2배, 3배 커지는 거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모양도 만들어냈습니다. 반비례도 똑같아요. 해야 되는 거는 x가 2배, 3배 커지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커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커진다는 얘기죠. 그치? 변한다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으면 보세요. 얘들 둘이를 근데 곱하면 얼마야? 항상 1이지. 그럼 얘들은 곱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곱하는 게 일정하니까 우리는 곱하는 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양을 어떻게 만들자고 그랬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에 미지수가 하나씩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y는 x분의 a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정비례식이랑 같이 봐주면 좋겠죠? 정비례식은 x분의 y는 a고요. 그 다음에 y는 ax가 됩니다. 모양이 4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니 외우니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어야 됩니다. 모양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것도 똑같죠? 첫 번째는 x, y부터 정해야 돼요. 정하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비례 되는지 반비례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을 이용하든지 뭐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도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순서쌍을 이용해서 점들을 찍어주고 그 점들을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순서쌍 찾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비례식은 순서쌍을 2개만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반비례식은 나중에 좀 우리가 정리가 되면 1개만 찾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 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몇 점만 가지고 우리가 한 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지금 여기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y는 x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있다.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2분의 1이고요. 3 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다. 반대 2분의 1 넣으면 2, 4 이렇게 돼요. 얘들 연결하면 이렇게 곡선이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 곡선이 나와요. 근데 옆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인데 얘들 둘이가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이 되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란 걸 했어. 다시 정리하자.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순서쌍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꾸고요. 원점 대칭이면 xy 부호를 바꾸자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대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을 긋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우리 중학교 끝날 때까지는 이거 3개만 있어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원점에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쌍으로 나오잖아. 쌍곡선이라고 합시다. 지금부터. 쌍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y가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그럼 원장님이 점 한 개만 찍어보라 그랬잖아. 점 한 개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곡선 구하는 거. 자, 이게 x축과 y축가 나눠져 있죠. 4사분면 있으니까 4사분면하고 반대쪽에서 2사분면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는 게 너무 쉽죠. 점 하나 찾아서 쌍곡선 그리기 하면 끝나요.
점 하나 그려서 쌍곡선 그리기. 이렇게 하면 그리기는 너무 쉬워집니다. 자, 그럼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성질을 알아봐야겠죠.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쌍곡선이 됩니다. 쌍곡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겁니다. a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정비례식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y는 ax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얘도 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1, 4분면하고 3, 4분면에만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쌍곡선이 생기고 얘는 0보다 작으면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로죠.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생기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아둘 수 있어요. 1, 4분면하고 3, 4분면, 2, 4분면하고 4, 4분면이 됩니다. 원장님 이거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0보다 클 때는 원래는 얘는 어떻게 됐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했죠. 즉 얘들 둘이가 같다 그랬죠. 근데 얘는 얘가 같아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해요. 즉 얘들 둘이가 같아요. 0보다 작을 때가. 그래서 반곡선은 얘일 때가 작고요. 정비일 때는 작다 같고요. 얘일 때가 같아요. 요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얘는 같다. 같은 방향. 같은 얘가 다른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정비례는 얘가 x 증가량이면 얘가 y 증가량이고 얘가 x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같고 얘는 달라요. 반대가 된다는 거 같음 다름. 반대가 된다는 건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요? 항상 어디를 지난다. 항상 원점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쌍곡선 된다 그랬다. 쌍곡선 외우셔야 돼요. 알았니? 그리고 이것도 웃긴 건 뭐냐면 x축하고 y축하고 만나질 않아. 만나질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정비례는 y축이 점점점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점점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점과 멀어져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제 물어볼 거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비례식이에요 라고 줬기 때문에 우린 식을 여기 써놔야 돼. 반비례식은 두 개의 곱이 일정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y는 x분의 a가 된다. 두 개를 항상 쓰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들 둘이 곱한 게 36이죠. 얘도 36이네. 그럼 얘들 둘이 곱해도 36이 돼야 되니까 12, 얘는 9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관계식을 해야 되니까 우선 이거부터 해서 a 찾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두 개 곱하면 얼마? 36이니까 얘가 a 자리에 36. x 곱하기 y가 36이니까 a가 36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관계식은 y는 x분의 36이라고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240km, 자, 240km를 가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식 하나 알죠? 거리는 속력분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시속 x, 즉 x는 속력이고요. y를 시간으로 하고 뒀으니까 얘들들이 곱한 게 거리죠. 즉 x 곱하기 y가 240이라는 걸 손쉽게 알아냈고, 관계식은 우리가 미지수를 양변에 하나씩 두면 되므로 y는 x분의 240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됐니? 자, 3시간 걸렸으니까 속력은, 자, 3 곱하기 속력을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 나오면 돼요? 240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80이 됩니다. 시속 80km, 80km per hour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비례 반비례
찾는 또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반비례의 모양은 두 개의 곱이 일정하거나 y는 x분의 a가 됩니다. 모양이 익숙해져야 돼요. 모르면 또 정리하고 또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 맞고요. 3번은 이거는 정비례죠. 모양 잘 보셔야 돼요. 정비례. 2번도 정비례. 두 개 곱해서 일정이네. 얘는 반비례. 얘는 1차 함수라고 그랬죠. 항이 두 개가 있으면 항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도 정비례. 자, 반비례하고 되는 거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우린 첫 번째 두 개의 곱이 일정. 두 번째는 y는 x분의 a라고 바꿀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가지고 가자고. 우선 a가 구해야 되니까 얘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0. 얘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0이고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30. 얘를 둘이 곱하면 2고요. 그래서 y는 x분의 2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원장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부터 익숙해져야지 어려운 것들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얘를 모르는데 어려운 거 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표 그리는 건데 우리 표 그리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한 점 찾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쌍곡선 그리기. 이건 한 점을 지나는. 그 다음에 쌍곡선 그리기는 어떻게 한다고? 원점을 어떻게 한다고? 대칭한다고 그랬죠. 이거 두 개면 끝나요. 우선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해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여기니까 얘를 지나는 그래프가 아마 생길 거고 쌍곡선이 향해 생길 거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뭐 좌표를 찍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려고만 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뭐 누구한테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직선은 자를 대고 그리면 돼요. 근데 곡선은 그리기가 애매해. 원장님하고 무슨 말이 됐어요? 곡선은 그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리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자, 그럼 그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뭐다? 식을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는 한번 채워볼게요. 곱해서 4가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2,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찍으셔야 되죠. 점 잘 찍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4 됐나요? 1, 4, 2, 2, 4, 1 그래서 얘들 연결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매끄러운 뭐가 나와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두 개 곱해서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죠. 부호는 미지수 주지 마세요. 얘 다 일로 주세요. 그럼 훨씬 하기가 좋아요. 그럼 얘가 2고 3이고 6이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들도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3,2,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6.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고요. 얘도 이렇게 쌍곡선이 나오게 되더라. 제발 정리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제발 정리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얘도 그릴 거야. 어떻게 순서상 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x 넣고요. y 넣을게요. 1 넣으면 5, 5 넣으면 1.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할 필요 없어. 1 넣으면 5, 5 넣으면 1. 얘들끼리 연결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곡선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얘도 1 넣으면 마이너스 4, 2 넣으면 마이너스 2, 4 넣으면 마이너스 1. 됐나요? 1 넣으면 마이너스 4, 2 넣으면 2, 4 넣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쌍곡선이 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7번 문제 별표 쳐놓고
우리가 식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뭐 여러 번 하는데 첫 번째는 식의 모양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에서는 뭘 찾으라고? 그래프 보이면 항상 순서상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는 대입을 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우선 모양을 봤었을 때 얘는 뭐다? 반비례식이다. 첫 번째 반비례식인 건 알았고,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를 하든지 x분의 y는 a 두 개 다 갖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쌍인데 순서쌍은 항상 xy라고 그랬습니다. x, y. 순서쌍 3,5. 두 번째 문제는 2, 마이너스 8.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a는 15.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 여기다 만들면 되니까 y는 x분의 15.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냐 세상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모르고 알고가 아니라고. 여러분 시킨 대로 하면 다 됩니다. 알았냐? 자, 반비례 구하는 거예요. 반비례식은 두 개의 곱이 일정한 거. 그래서 y는 x분의 a라고 바꾸게 될 겁니다. 됐지에?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두 개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1차 함수라고 그랬고, 얘도 항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얘도 1차 함수고, 두 개 곱이 같네요. 아유, 오케이. 얘는 나누어서 일정이니까 정비례고요. 얘는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식 만드는 거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첫 번째는 평행 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x 곱하기 y가 40. 우리가 반비례식은 x, y는 a, y는 x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내 곱한 거 똑같으니까 1번은 되고요. 자, 300g의 그릇에 물을 넣었대요. 근데 물을 넣어서 무게를 구하면 얘들 둘이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면 되지 않냐? 항이 많아지니까 얘는 몇 차? 1차 함수가 됩니다. 1차 함수가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퍼센트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그랬지? 분수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분의 x. 그 다음에 뭐 찾으라고? 원래 값 찾으라고 그랬죠. 소금분의 소금의 양이니까 이게 300분의 y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 양변에다가 300 곱하면 3x는 y가 되죠. 이건 뭐 어떻게 돼? 정비례식이 되겠네요. 자, 300ml에 얘를 똑같이 나누었어. 그럼 나누기네. 그러면 3,300이고 3,000이 3,000 나누기 x가 되겠죠. 그럼 x분의 3,000이 될 거고요. 이거는 y가 되네. 내가 원하는 모양 딱 나왔네. 4번. 18cm에서 탔대요. 얘들 들이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 이게. 그죠? 빼주었더니 남은 게 y가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게 어렵진 않고. 자, 그 다음에 반비례식 구하기. 반비례식은 x 곱하기 y는 a, y는 x분의 a. 식을 구해놨으니까 얘를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넣으면 되지. 얘를 둘이 곱하니까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은 a네요.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고, 이때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x분의 마이너스 7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가 마이너스 7이 되게 하면 되겠죠. x의 값이 얼마?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늘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고 하는 애들이 뭐다? 앞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냐? 공부는 네가 해야지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또 반비례식이라고 줬어. 그럼 식은 어떻게 돼? x 곱하기 y는 a고요. y는 x분의 a라고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들 둘이 곱한 게 똑같아야 되고 곱한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12가 돼야 되니까 얘는 6이고요. 4고요. 2네. 너무 쉽게 구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활용 문제인데 활용 별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또 보고 하시면 됩니다. 또 보고 해주세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를 한대요. 그래서 5기압일 때는 33제곱센티미터의 기체가 있대요. 5기압일 때는. 됐니? 5기압일 때는 30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압력이 있고 기체의 부피가 있어요. 얘를 둘이 곱한 게 어떻게 돼? 일정해 주어야 될 거 아니야. 반비례니까. x 곱하기 y는 a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30을 하면 150이죠. 이 150을 어디? a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식은 x 곱하기 y는 150도 될 수 있고요. y는 x분의 15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압을 x라고 뒀고요. 기체의 부피를 y라고 뒀네요. 자, 식을 구했고요. 10기압이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x에다 넣어도 y에다 x에다 넣으면 되죠. x에다 10을 넣으면 부피는 얼마? 1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힘든 거 아닙니다. 자, 3번 해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야. 매분 40. 자, 1분 동안 40리터씩 채울 수 있어요. 됐니? 1분 동안. 그럼 X분이면 당연히 몇 리터? X분 아니구나. Y분이면 당연히 몇 리터? 40 Y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25분만 하면 가득 찬데.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총 얼마? 40 곱하기 2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리터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L이 리터고 물을 넣으면 Y분만에 가득 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양을 넣는 거 아니야. 똑같은 양. 그러면 얘를 둘이 곱해도 얼마가 돼야 돼? X 곱하기 Y에도. 얘를 다 채워야 되니까 1000리터가 되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건 반비례식이네. 그래서 Y는 X분의 1000이 될 겁니다. 됐나요? 40리터씩 25분 동안 가득 찬다고 했으니까 물의 양은 1000리터가 될 거고요. XL식이라고 하는 일정하게 넣는다는 거야. 일정하게 내가 넣을 거야. 그랬더니 시간은 정해진단 말이지. 근데 어차피 얘들들이 곱해도 가득 채우면 1000리터가 돼야 되니까 1000리터가 돼야 되니까 두 개를 우리가 지금 시간하고 들어가는 걸 곱했잖아요. 채우는 걸 곱했잖아요. 얘들 곱하면 1000이 나와야 되니까 반비례식이 될 수 있을 거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0분 만에 가득 채웠다는 거 y에다가 20을 넣어야 되죠. 요식 쓰면 되겠네. 그럼 20x는 얼마? 1000이 되니까 x는 얼마? 50이죠. 즉 50리터씩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죠. 그럼 2사가 되는 거는 요거가 될 겁니다. 그럼 다른 건 할 필요도 없다고. 얘는 4사분면이 없고요. 직선은 정비례고요. 얘가 위에 있는 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풀 수 있잖아.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되면 어떻게 돼야 돼? A의 절대값이 클수록입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우선 얘는 A가 2고요. A는 4, 3분의 5,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5인데 이것들의 절대값들이죠. 절대값이니까 얼마? 4가 제일 크네요. 그 정답이 2번.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 A 찾기가 나오는데 모양을 이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X, Y는 A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예를 들어 곱해도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6이 대주어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도 6이에요. 합치면 0. 자, 두 개 곱해서 일정하다고 그랬다. X, Y는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반비례가 더 쉬워요. 예를 들어 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예를 들어 곱해도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8인 거 알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 B는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3 이런 걸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하면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이 아니고 원점에 대칭하는 이라고 고쳐야 되고요. 얘가 양수이므로 1,3과 1,4분면과 3,4분면을 지나요. 그건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2,3을 지났는데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x, y가 얼마? 6이 되는 거 보면 되죠. 곱해도 6이야.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됐죠? 3번. 자,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이죠. 즉, 우리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한 30분, 40분 동안 원장님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데 원장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정비례랑 반비례가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A가 0보다 크면 증가, 얘는 증가, 감소. A가 0보다 작으면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자 그랬다?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얘는 지금 뭐 0보다 크니 작으니 이거는 트릭이에요. 트릭. 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증가하면 감소 요거잖아요. 반대가. 증가하면 감소 다르다 나왔잖아. 다르다. 그러니까 만든 거죠. 그래서 답이 1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요. 6번 문제 또 해볼게요. xy가 마이너스 18이에요. 두 개 곱해서 18 당연히 맞고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디 2, 4 분면을 지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이거 트릭이라고 그랬어. 작으면 같은 거죠.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왔어.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어이구야 큰일 났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8인데 두 개 곱해서 18인데 그지? 원장님이 실수했어. 기억 아니야. 원점에 대칭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들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자, 식을 보니까 곡선이네 반비례네. 그럼 x 곱하기 y가 a, y는 x분의 a. 그래서 순서상 나오면 그냥 곱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2가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k는 얼마? 2분의 3. 1차 방정식이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식 막 찾을 필요 없다고 그랬지. 곱하면 21, 얘 곱하면 5k. 그래서 k는 5분의 21. 왜 이렇게 나오냐고 그러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요거 때문이지요. 여기다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반비례식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았단 말이지. 됐냐? 자, 8번 문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많이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지 마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늘 얘기하는데 식이 여러 개 나오든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씩 보기 하셔야 돼요. 하나씩 보기. 하나씩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씩 보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즉 멀쩡한 놈부터 해야 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랑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식은 멀쩡하잖아요. 이 식이. 그죠? 이 식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먼저 풀어야 돼요. 얘는 이 곡선 없는 셈 치세요. 그래서 y는 2분의 3x가 있는데 여기 순서상 a가 보이죠? 근데 a는 x의 값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이 x의 값을 네모라고 쓸게요. 네모 콤마 6이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y에다가 6 집어넣고요. 2분의 3 곱하기 네모예요. 그럼 얘가 6이 되려고 하면 네모 값이 얼마? 4가 돼주어야겠죠. 계산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A 좌표가 뭐가 돼? A의 좌표가 4,6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보세요. 이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는 얘도 이거를 지나잖아. 얘가 Y는 X분의 A를 지나잖아. 근데 우리 A가 어떻게 본다고 예를 들어 곱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얼마? A의 값이 24가 되더라. 어려운 거 아니라고. 우리는 어떻게 돼? 멀쩡한 놈 찾고요. 이거 찾으면 돼. 자, 순서상 이 P 찾는 건데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야. X가 몰라. 근데 우리는 X 곱하기 Y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 알죠. 그러면 얘가 2가 된다는 걸 손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6은 2A.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216쪽 해볼게요. 2배, 3배 이거는 뭐야? 우리가 반비례죠. 반비례 모양은 x 곱하기 y는 일정, y는 x분의 a가 됩니다. 관계 있는 거. 두 개 있는 건 뭐다? 항이 두 개, 세 개, 1이 있으면 안 돼. 1이 뭐다? 1차 함수, 나중에 1차 함수. 내가 원하는 모양 나왔고요. 얘는 넘기면 x는 2y,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가 됩니다. 됐니? 왜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 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안 되면 자꾸 쓰시고 보시면 된다고요. 봐라잉? 알았냐? 우리가 지금 정비례 반비례 이름이 함수라고 그러는데 정비례 반비례는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두자고? 양쪽에 하나씩 두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항을 이용하고 우리가 등호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곱해서 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 2번하고 4번. 자, 반비례의 모양은 두 개의 곱이 a가 돼야 되고요. y는 x분의 a가 돼주면 됩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인데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거든요. 밑넓이부터 한번 해보자. 밑넓이가 7인 건 나왔어요. 높이가 이거래. 그럼 두 개를 곱해서 y야. 그럼 얘는 뭐다? 정비례가 되겠죠. 두 번째, 1시간에 320칼로리야. 그럼 x시간이면 x시간이면 여기다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320x 칼로리가 소비되는데 얘를 y라고 하죠. 얘가 또 정비례네. 퍼센트 나왔어. 뭐 하라고? 분수로 퍼센트 넣으면 분수. 설탕물에 20g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산을? 얘들끼리 곱한 거랑 얘들끼리 곱한 게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xy는 얼마다? 2000이 되겠더라. 두 개 곱이 특정한 값이네? 정답이 3번. 영상을 보면 내용 정리가 돼야 되고 내용 정리가 된다는 거는 원장님이 그 내용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대답 못했다. 영상 다시 보고 정리 다시 확인. 우리가 요거만 계속 하시면 돼요. 180쪽인데 x쪽 읽었다는 거는 그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80 빼기 x는 y가 됩니다. 됐냐? 그럼 얘는 뭐다? 1차 함수가 되겠구나. 자, 두 번째
15m인 x건 쌓았대. 그럼 15가 계속 늘어나니까 15x라고 해주겠죠? 전체 두께는 y. 얘도 1차 함수.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비례식이래요. 그래서 xy는 a, y는 x분의 a. xy 나왔으니까 두 개는 16, a는 16이에요. 그럼 얘는 y 값을 모르긴 한데 y 값을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16. 그럼 얘는 얼마 돼? 3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서상 나오면 반비례식은 굉장히 쉽다니까. 반비례식은. 관계식 나타내 보래요. 저기 멀쩡한 거 있어요. 여기 있죠. 곱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a 값은 마이너스란다. 4. 얘는 4. 얘는 얼마? 20. 됐잖아. 그럼 4하고 20이니까 마이너스 16. 정답이 1번. 그래서 반비례식이 정비례식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5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또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랑 얘랑이 반비례식이래.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x 곱하기 y가 일정하다는 거를, 우와, 대박. 대박. 별의별 게 다 되는구나. 는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줄이 15, 헤르츠가 16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60 곱하기 15를 하면 A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다? 2400이 됩니다. 또 관계식은 Y는 X분의 2400이 돼요. 그럼 줄은 X에 Y예요. X죠. X자리 20 집어넣으면 되는데 또 이거 하지 말자고. 20 곱하기 Y를 했더니 얼마 되면 돼? 2400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Y가 얼마? 120Hz가 되면 되겠더라. 정비례든 반비례든 자꾸 봐야지 늡니다. 정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에서 2, 4분면을 지나는 거지. 정비례는 모양이 y는 ax고요. 이때 a가 0보다 작아야지 2, 4분면을 지납니다.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고요. 지금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때 a도 0보다 작아야지 2, 4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니까 정답이 2번과 3번이 됩니다. 자, 반비례식 이거 너무 쉽다 그랬다 그지? 순서상 찾고 원래 자 다시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선 식의 모양을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상 찾고요. 이 순서상을 대입해서 식을 풀면 된다. 순서는 정해져 있다. 세 개를 못 외운다? 이거는 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선 두 개가 딱 있어요. 있으니까 곱해서 똑같은 거 A 값이 얼마? 3인 거 구해놨고요. 얘를 둘이 곱해서 3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 곱하기 3이 A고요. B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 A가 3이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 내가 지금 이걸 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슬프다 얘들아. B는 두 개 합친 그래서 답이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프 보면 어렵지 않다고 그랬다.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씩. 하나씩 할 때 멀쩡한 놈. 응? 됐니? 멀쩡한 놈 계산하면 돼. 그래서 항상 순서상이란다. 모양을 보고 식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 이렇게만 만들으시면 끝나요. 자, 우선 A의 좌표 값이 있는데 A의 값이 3, Y 값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근데 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식이 멀쩡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Y 값이 얼마야? 5지. 아, 그래서 A의 좌표는 3,5가 되고요. 아유, 얘는 너무 쉽다, 그치? 5하고 3을 집어넣으니까 A 값은 얼마? 15가 정답이 되겠다. 자, 8번 문제. 요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얘를 우선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크게 해서 그릴게요. 문제는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좀 크게 그릴게요. 아, 이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냐.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냐, 그죠? 다 90도 됐지요. 됐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게 y는 x분의 8이에요. 자, 1 집어넣으면 8이고요. 2 집어넣으면 4고요. 4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8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 양쪽에 생기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x값하고 y값이 다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정수가 되는 걸 찾으면 돼. 자, 그럼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어 1,8이라고 그랬지. 됐죠? 그래프 위에 정수. 얘는 되지. 2 집어넣으면 정수 되잖아요. 4 집어넣어도 정수고 8 집어넣어도 정수야. 그럼 몇 개 되겠어요, 여기? 4개 있어요. 4쌍. 그래서 선생님 정수만 한 거야. 다른 건 안 돼. 그럼 선생님 정수니까 x는 8의 약수 넣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8의 약수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4개야. 근데 이게 정수라고 하는 건 음수도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도 돼. 근데 이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도 된단 말이야. 집어넣으면. 그래서 총 몇 개? 8개가 되겠더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해볼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 이게 답이 얼마냐면 10이거든요. 답이. 원장님 풀지도 않고 알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얘가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이 P라는 좌표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 얘를 A, B라고 할게. 근데 나는 이 점이 A, B라는 점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Y는 X분의 10 위에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 대입해도 되겠네? 대입해도 되겠네? 그러면 A, B가 10이라는 걸 내가 알아낼 수 있지. 요거 지금 알아냈단 말이야. 이 그래프 상에서. 근데 얘가 지금 이때 A가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거든요. B는 어디지? 여기까지, 여기서 이까지 길이에요. 근데 이 도형의 넓이는 결론적으로 얘들들이 어떻게 줘야 돼?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든지 간에 생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좌표에 있는 걸로 가로 세로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곱한 값, 즉 얘 위에 있는 값이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럼 여기도 생기는데 그럼 이게 음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라고. 원장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본부터 가야 되잖아요. 기본부터. 우리가 얘를 넓이를 구한다는 건 길이가 뭐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표시는 음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뭘로 해야 돼? 절대값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쉬운 거야. 학교에서 이런 건지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좌표를 구하는데 모르니까 미지수 두고요. 이 좌표를 몰라, 숫자를 몰라, 그러면 뭐로 항상 미지수로 표시하면 됩니다. 도형으로 하시든지요. 그 다음에 식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구하는 거야. 규칙을 구하는 거고. 수학에서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모양과 규칙을 구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P점을 구한 다음에 이 점은 얘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를 문제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